대학 시절 기억에 남는 순간이 너무 많은데 뭐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장학금 받았을 때. 장학금이 보통 장학금이 아니라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그래서 저 학생회비 10,000원 내고 학교 다녔나? 아무튼 그 장학금을 받았다고 결정 났을 때 뭐 믿어지지도 않았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저 학교를 늦게 왔어요. 저는 원래는 91학번이어야 되는데 96학번으로 왔으니까 5년 늦게 왔겠죠. 그래서 5년 늦게 온 게 메이크업을 하다 왔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메이크업을 한 5년, 그러니까 4, 5년 하다가 학교 공부를 다시 해서 정치외교학과를 온 경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메이크업을 하느냐 물어봤을 때 먼저가 메이크업이었어요. 네, 먼저 메이크업했고 학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 너무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도 하고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메이크업이 아르바이트로는 괜찮잖아요. 학생한테는. 그래서 공부하기도 바빴지만 메이크업으로 꾸준히 학교 다닐 때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의상학과 가고 싶었어요. 메이크업하고 연관되어지는 직업이 의상 쪽인데 그때만 해도 의상학과 뭐 미술도 배워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때 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뉴스를 볼 때 어떤 사회 현상, 뭐 국제 외교, 뭐 경제 부분에 대한 모르는 단어나 현상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정치외교학과나 사회학과를 가서 어떤 사회 전반적인 지식을 좀 쌓고자 세상을 잘 알고 싶어서 정치외교학을 왔죠. 메이크업 아티스트, 우리 학교에도 과가 있죠. 네, 그 과 생길 때 제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많은 분들이 되게 선망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화려해 보여서 방송국이나 촬영 현장에서 모델이나 연예인들하고 많이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화려할 것 같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어디까지나 누군가를 아름답게 해주고 또 중요한 일,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똑같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 어떤 기술도 연마해야 되고, 그래서 트렌드에 민감하면서도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되는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 너무 많아요. 저는 한국에서 몇 안 되는 해외 활동을 많이 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일 거예요. 아마도 이게 정치외교학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 관심이 많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유럽에서 뷰티 클래스 했을 때예요. 동양권에서는 당연히 뭐 메이크업, 한국 메이크업, K-뷰티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유럽에 갔을 때 이태리 로마에서 했는데, 이태리 사람들이 유럽에서도 뷰티에 관심이 많고 되게 멋스러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K-뷰티 클래스가 열리자마자 그 문화원에 하루 만에 그냥 입석까지 다 그냥 매진이 됐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저기 뒤에까지 다 서서 이 강의를 듣는데 정말 너무 궁금해하고 열광하고, 그때 또 이태리의 잡지 기자들도 많이 왔거든요. 잡지 기자들 인터뷰할 때 그들이 그냥 인터뷰를 해야겠구나 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질문을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K-뷰티가 정말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가 됐구나 실감하면서 굉장히 보람있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정치는 그 매력이 사회 현상이나 어떤 사람의 삶을 좀 더 개선시키고자 노력하는 어떤 행위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회운동이라든가 시민단체 운동이라든가. 메이크업의 매력은 메이크업이 되게 행복한 직업이에요. 이제 누군가를 이제 거울에 이렇게 딱 놓고 그 거울을 보면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점점 자기 얼굴에 도취되는 자기 얼굴에 도취되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이뻤나? 이 표정이 다 드러나거든요. 되게 해주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보람있고 행복하고,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좋은 분들하고 좋은 연을 좀 맺을 수 있었던 좋은 어떤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시야가 넓어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중국이 2000년대 초에는 그렇게 부상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정치 외교학적인 견해에서는 중국은 반드시 엄청난 시장과 엄청난 파워풀한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이제 96학번이었으니까 그때 시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하면서 어떤 아티스트도 중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방송국이나 이런 아는 PD나 작가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소문내고 다녀야 돼요. 나는 중국 가서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한번 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마침 2000년도, 2010몇 년도 때는 우리나라 어떤 프로그램이 중국에 판권이 많이 팔리고 공동 제작을 많이 할 때였어요. 당연히 서수진 원장님이 중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났겠죠. 그래서 CJ ENM과 제가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아티스트들한테 저를 알릴 수 있었고 중국의 이제 방송 관계자들이 와, 한국에서 신의 손이구나. 네. 한국이 그만큼 그 메이크업 쪽으로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정받고 많은 광고 활동이나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다. 원동력은 결핍이죠, 결핍. 너무 막 다 돼 있으면 사람이 안일해져요. 저는 나이도 많게 학교 왔잖아요. 공부 못하면 안 됐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장학금도 막 전액장학금 받을 수 있었고 졸업하고 또 그렇게 취업이 넉넉지 않죠. 또 결핍이죠. 또 좋아하는 일 아니면 열심히 해봐야 실력이 늘지도 않아요. 근데 메이크업을 좋아했고 열심히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고 그리고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완벽주의자적인 게 있어서 좋아하는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노력하다 보니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없으면 열심히 못하거든요. 네. 성신여자 대학교에서 이루고 싶은 거요. 저 공부하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성신여자 대학교 안에서 이루고 싶은 거는 좀 토론 동아리 같은 걸 했었으면 하는 토론 문화가 좀 우리나라가 뒤처지는데 대학교 때부터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좀 학생들한테 익숙해진다면 어디를 나가든 내 의견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사회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서 동아리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학생들이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저한테 조언을 구했을 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학문에서 끝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생명체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줘야 빛을 발하는 건데 이제 공부만 하고 현장 경험이 없으면 사실 살아있는 어떤 그런 스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봐야 돼요. 저도 지금 메이크업 쪽보다는 다른 어떤 그 제품이나 어떤 기획 쪽을 많이 하는데 저도 손을 놓으면 매끄럽지 않거든요. 메이크업이. 그러니까 메이크업은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경험 많은 사람이 빨리 큽니다. 제 딸이 만약에 성진여대를 다닌다. 그러면 제가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 자기 전공이 있잖아요. 전공만 막 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치, 경제, 외교, 그 다음에 어떤 세계적인 어떤 산업 트렌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생들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분야에 좀 신문이나 그런 시사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다면 자기 분야에서도 좀 약간 시야가 넓어질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 중에 언어를 잘하는 분들,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그래서 공부할 수 있을 때, 나중에 공부할 시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을 때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뒀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